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여 제시하면서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들어 크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물류 대란 등이 겹치면서 3분기 GDP 증가율이 2%에 그쳤습니다. 4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접종자 노동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방역수칙 준수가 당부됐습니다. 트릭 올 트릿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LA시가 매달 $1,000씩 1년간 저소득층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LA DWP가 코로나 사태로 공과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틸리티 부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면담에서는 기후변화와 빈곤,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 방북을 재요청했고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리 조치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격리됐던 불법 입국자 가족들에게 한 명당 $45만 달러의 금전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흑인교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8,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램퍼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사퇴 2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물류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물류창고 공실률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그룹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 해결보다 이름을 변경해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냐는 지적도 큽니다. 지난 6일 유카밸리에서 발견된 시신이 4개월 전에 실종된 한인 여성 로렌 조 씨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될 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서로 자신이 당심을 잡았다며 막바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1승 1패로 맞서고 있는 월드시리즈 3차전이 애틀란타와 휴스턴 간의 경기 오늘 3차전이 펼쳐집니다. 애틀란타 홈구장에서 치러집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내일 오전 9시 30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선수의 맞대결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은 하늘 보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설득 작업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을 딱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절반으로 줄여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순방길에 떠났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 반대에도 부닥쳐 난항을 겪은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단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여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안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늦춰가면서까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위 미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임과 함께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이 실행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 framework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row the economy, invest in our nation and our people, turn the climat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put us on a path not only to compete but to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gainst China and every other major country in the world. 하지만 재원 마련과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든 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나오면서 단독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아프간 철군 사태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힘을 빼는데 한몫했습니다. 결국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이지만 한 발 물러서 절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We spent hours and hours and hours over months and months working on this. No one got everything they wanted, including me. But that's what compromise is. That's consensus. And that's what I ran on.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데에 이어 대국민 연설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비드-19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5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곧 승인될 전망이지만 자녀에게 바로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지닌 부모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당장 접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약 76%는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걱정된다고 답했고 71%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66%는 아이들의 미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1월 설문조사 때 백신이 출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나 생각하다고 한 사람이 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대폭 높아진 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어떤 코로나19 백신도 출산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5에서 11세 어린이에게 백신이 허용되면 팬데믹의 종식에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보건당국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부작용을 우려한 부모들의 입장 3분의 1은 먼저 다른 아이들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곧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백신 접종 당장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린이들 접종을 위해 접종 초기에 15만 회분의 백신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아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어제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5세에서 11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5세에서 11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7만 9천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지만 감염자 숫자는 매우 많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대 들어가지 않아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4살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는 약 3만 7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살 이하 아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는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 경우 사망자는 5명, 감염자는 8만 9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추세를 보면 성인들 감염 추세와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아직까지 맞지 않은 미 노동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이번 달 14일에서 24일 미 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단은 고용주가 전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7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거나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할 경우에도 퇴사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7%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연방 공무원과 직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거센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로 영향을 받고 있는 민간 기업 소속 노동자의 수 약 8천만 명으로 미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율 그대로 무더기 퇴사가 일어난다면 미 전체 노동자의 5에서 9%가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거부자들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식품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대형 사업장에선 대량 퇴사 등의 잡음 없이 거의 전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업장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사내 공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국 내 고용 조건의 일부로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땅 넓은 미국에서, 땅 하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땅 넓은 미국에서도 물류시설 공급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언론은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분기 시카고 지역의 물류창고 공실률은 역대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교통 유지에 상업용 설비를 서둘러 조성하고 있지만 시카고 지역 3분기 물류창고 공실률은 2분기 4.9%에서 4.4% 3분기 더 낮아진 것입니다. 의료용 장갑 제조업체 메디컬 글러브는 시카고 서남부 교외 도시 몽고메리에 소재한 9만 4천 스퀘어핏 규모의 제조 설비를 물류창고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인접한 롱아일랜드도 물류창고 공실률이 2.6%까지 떨어졌고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주도 콜럼버스의 경우 3분기 공실률 이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분기 3.68%보다도 더 낮은 2.78%로 확인됐습니다. L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가 이렇게 물류창고가 포함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 창고들은 공실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LA 지역 분석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대여비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로윈 주말 맞이하면서 그동안은 포근했었던 낮 기온 오늘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5, 6도 내려오면서 LA로는 82도, 밸리 아일랜드 88도, 해안가는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72도, 산간 지역 69도의 한낮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10도 이상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주말 내내 70도대 초반의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맑고 화창한 하늘 보일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62도, 벌뱅크 62도, 토렌스 55도, 플러튼 61도, 얼바인 62도, 리버사이드 5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맨체스터 애비뉴부터 LA 다운타운 3가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편 110번 사우스 방향도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부터 엘세군도 블루버드까지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맥놀리아 블루버드부터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 반복하는 정체 꼴이 한인타운 지나 로버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라브레아 블루버드 지점의 추돌 사고로 인해서 출근길 정체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 2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놀워크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22번 웨스트 방향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서 밸리뷰 스트리트까지 경찰차가 출동하면서 전 차선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서 있다시피 한 정체 빚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항구 현대화를 돕기 위해 50억 달러 대출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입되는 기금이 현재 LA 항구와 롱비치 항의 물류 적체를 당장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지만 항구와 트럭 그리고 열차 시스템의 현대화로 추후 항만에서 빚어지는 물류 적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전 세계 항구 가운데 LA와 롱비치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소비자 수요와 팬데믹 그리고 항구 시설 낙후화로 인해서 물류 공급 문제가 시험대에 놓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금이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달 초 유카밸리에서 발견된 유해가 실종된 뉴저지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 로렌 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9일 유카밸리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해가 실종된 한인 여성 로렌 조 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시국은 로렌 조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검시국은 조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한인 여성인 30살의 로렌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실종됐습니다.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인근의 샌버나디노 모롱거밸리의 후파로드였습니다. 조 씨는 뉴저지에서 만난 남자친구 코디 오렐과 여행 중이었습니다. 조 씨는 여행 중 남자친구와 다툰 후 사막 관광지인 유카밸리 벤마 트레일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나와 유카밸리와 모롱거밸리 사이의 언덕으로 걸어간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음식이나 물, 셀폰을 지니지 않은 채 나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조 씨가 사라진 후 3시간 후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조 씨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로렌 조 씨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컬리지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했으며 여행 전까지 음악 교사, 태투샵 직원 등으로 일해왔습니다. 조 씨의 실종 사건은 약혼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백인 여성
개비 퍼티토 실종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벌어지면서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이 개비 퍼티토 실종 사건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실종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캘리포니아 2차 경기 부양금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캘리포니아 내 중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의 현금 부양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받지 못한 한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약 60만 명에게 현금 부양금을 지급한 걸 시작으로 2주마다 순차적으로 주민의 약 3분의 2가 부양금을 받게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약 900만 명의 주민들이 해당 부양금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현재까지 절반의 주민들 450만 명 정도의 주민들만 부양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또 주에 거주하는 115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지급하는 2차 골든스테이트 부양금의 추가 지급이 개시됐다고도 밝혔습니다. 2차 골든스테이트 부양금은 다 잘 아시듯이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 600달러,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1,100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세금 환급금 지급처럼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로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현금 부양금 발송 시기는 우편번호 마지막 세 자리에 따라서 부양금 발송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편번호 마지막 세 자리 000에서 044 10월 6일부터 발송됐고 27일까지 발송됐다고 세무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편번호 뒷자리 세 자리가 045에서 2202 사이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편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LA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월 1,000달러씩의 기본소득 지급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서 LA 수도전력국인 LADWP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과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LA시 역사상 최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 3억 달러가 25만 명 이상의 고객들의 체납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시 사상 최대 규모 유틸리티 부채 지원 프로그램인 유틸리티 뎁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LADWP가 밝혔습니다. 주정부로부터 2억 6,500만 달러를 지원받고 또 자체 예산 중에 1,500만 달러를 미납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두 예산을 합치면 2억 8천만 달러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28만 명의 고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미납자들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팬데믹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시 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이 기본소득 보장제 신청 접수 오늘부터 시작되죠. 열흘 동안 신청이 됩니다. LA 한인회가 역시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29일부터 LA 시내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1,0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제 빅 립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의료적 피해가 있는 18세 이상 LA시 거주자로 적어도 한 명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득 상한선 기준은 1인 기준 연 12,880달러 이하, 2인은 17,420달러 이하, 3인은 21,960달러 이하, 4인은 26,500달러 이하입니다. 29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며 신청 링크는 biglip.lacd.org입니다. LA 한인회는 커뮤니티 홍보와 직접 신청을 돕는 앰베서더로 빅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컴백 책 프로그램 1차 신청 종료되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빅립 신청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LA시 기본소득 보장제 빅립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기간에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LA 한인회가 LA 법률보조재단과 함께 29일 오후 2시 30분 코로나 관련 주택거주 보호법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30일부로 가주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음에도 housing이스키.com을 통해 렌트비 지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거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 주민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웨비나의 취지입니다. LA 한인회는 housing이스키.com의 파트너로 선정돼 housing이스키.com에 이미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의 케이스 진행 절차가 빠르게 되는 방법도 웨비나에서 알려줍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웨비나는 유튜브의 카플라 TV를 검색 후 한인회 채널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청소년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드림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처음으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LA 한인회에 이번에 $20,000를 후원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 대표인 엣지마인의 강창근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LA 한인회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며 앞으로 LA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대표단체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메디케어 한방 치료 보장 확대를 위해서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한 침술 치료에 한의사의 독자적인 치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연방의회 법안 HR 4801 통과에 한의학계가 나섰습니다. 재미한의사협회가 연방하원의 영킴 의원 그리고 미셸 박 스틸 의원 보좌관을 만나 HR 4803 법안 지지를 요청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HR 4803은 민주당 소속의 연방하원 의원인 주디 추 의원에 의해서 지난 7월 30일 자격이 있는 한의사가 메디케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시니어 침술 법안 Acupuncture for Seniors Act로 상정이 됐습니다. 재미한의사협회는 지난 1999년부터 재향군인들과 연장자의 치료를 위해 침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디케어 의료 혜택에 침술 치료를 포함하는 법안을 줄곧 추진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공을 들인 덕분에 2010년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한방 침술 치료가 주정부 재량에 따라 보험 기본 커버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디 추 의원은 미국 내 65세 이상인 메디케어 수혜자를 약 6천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미국 침구사협회, 캘리포니아 한의사 연합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HR 4803의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남가주 지역 코스코 매장에서 비번 경찰 총격에 사망한 정신질환 남성 가족에게 $1,700만 달러의 보상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 지역 코스코 매장에서 비번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정신질환 남성 가족에게 $1,70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연방판사가 당시 총격을 가한 LAPD 소속 비번 경관 살바도르 산체가 2019년 6월 케네스 프렌치에게 과잉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결한 후 하루 만에 연방 대배심원단이 이 같은 보상금 판결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해고된 산체스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의해 폭행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연방법원에 진행된 배심원단 심의에서 6명의 여성, 2명의 남성 배심원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산체스가 LAPD의 재직 당시 프렌치에게 총격을 10차례 이상 가했다고 확인하면서 LA시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H마트가 2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세 번째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고객 감사 대잔치는 H마트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LA 한인타운 마당몰,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리고 시티센터에서 실시하며 총 368명의 주민들에게 H마트 상품권을 증정하게 됩니다. 대상 1명에게는 $2,000, 1등 15명에게는 1인당 $500, 2등 15명에게는 1인당 $300, 3등 100명에게는 1인당 $100, 그리고 4등 250명에게는 1인당 $50, 총 $30,000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경품 추첨은 내년 1월 28일 H마트 시티센터점에서 진행합니다. 행사 문의는 LA 한인타운 내 H마트 지점인 한인타운 마당몰,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리고 시티센터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하고 LA 클리퍼스는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오늘 LA 클리퍼스는 포틀랜드와 저녁 7시 원정 경기를 갖고요. LA 레이커스는 오늘 저녁 7시 30분 클리블랜드와 스테이플스 센터 홈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지금 전력이 좋지 않아서 지금 패하는 것 이해를 할 법도 한데 LA 레이커스는 지난 경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경기에서 20점 차 리드를 26점이었죠. 최대 20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한 충격을 이번에 클리블랜드를 통해서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 지금 다저스가 떨어져서 인기가 뚝 떨어진 월드 시리즈 3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3차전 경기는 오늘 오후 5시 애틀란타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팍스 채널, 이 채널 11번, 채널 11 팍스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현재 월드 시리즈는 시리즈 전적 1승 1패 동률입니다. 이번엔 축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이 이번 주말 꿈에 그리던 우상 맨유 호날두와 프리미어 리그에서 처음으로 격돌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기대되고 설렐 텐데요. 사실상 양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YTN입니다.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쉼없이 불꽃 슈팅을 날리는 꼭 10년 전의 앳된 얼굴. 만 19살 손흥민은 우상을 묻자 열렬한 팬심을 드러냅니다. 호날두 선수 포르투갈의 테크닉적인 면에서랑 정말 이 문전에서의 정말 위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제 인상에 정말 가득 남아서 제가 그 선수를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진짜 방에다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놓을 정도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지금까지도 일편단심. 누구든 만날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 호날두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I want to see Cristiano Ronaldo. I want to have a real conversation. How he works. This kind of things. Obviously, about football. 손흥민은 우상과 두 차례 스치듯 만났습니다. 4년 전 챔피언스리그 때 당시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를 상대로 막판 교체로 4분을 뛴 게 전부였습니다. 친선 경기 때는 45분을 부대꼈지만 진검승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처음입니다. 손흥민은 맨유의 경계 대상 1호,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4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맨유전에서 2골, 도움 하나, 원맨쇼로 6대1 대승에 앞장선 기억이 여전히 강렬합니다. 반면 1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호날두는 6경기 3골로 부진한데 지난주 라이벌 리버풀전에선 득점 대신 애꿎은 발길질로 눈총도 받았습니다. 토트넘 산투 감독과 맨유 솔샤르 감독 모두 경질설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손흥민과 호날두 두 에이스의 발끝에 시즌 초 팀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땐 11월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